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7주차 동안 여러분에게 GPT를 가르치게 된 세종대학교 스마클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나온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여러분과 공부해 보고자 하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이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하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향후 방향,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인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시작은 한 대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 콜로라도 주립 미국 미술대회에서 제이슨 M. 앨런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이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수상을 받은 분야는 디지털 부분 분야였고, 디지털 아트 부문의 규정을 보면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것이 예술 작품이냐며 의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올린 작품은 미드저니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바로 앨런이 미드저니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만든 미드저니는 미드저니라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입니다. 모든 과정이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디스코드 앱을 다운받고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유료인데 대회 당시는 무료 평가판이 있었다고 하네요. 앨런은 이 대회를 위해 3개의 이미지를 제출했고, 그중 하나인 아까 보여드렸던 작품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앨런은 인터뷰에서 미드저니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624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반복을 하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3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총 80시간을 들여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텍스트 입력을 넣었다는 노력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그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그의 프롬프트를 매우 궁금해 했는데요. 하지만 앨런은 자신의 프롬프트와 기술을 영업 비밀과 유사한 창작 과정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표현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길 거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롬프트가 예술 작품의 저작권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시사했습니다. 왜냐면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원하는 작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림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정확한 지시 문구, 즉 프롬프트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로써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어떤 입력을 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명령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인풋을 인공지능에게 주어야 할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이 인풋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제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프롬프트의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최근 미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할 지시문구, 즉 프롬프트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프롬프트베이스가 문을 열었고, 한 건당 1.99에서 1.96달러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과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나아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겼습니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는데요. 앞의 예제에서는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할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GPT 이용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챗 GPT가 곱다 라는 문장입니다. 챗 GPT를 여러분이 사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AI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할루시네이션처럼 가끔씩은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력을 받는 AI가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임을 인지하고, 이에 맞게 입력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픈AI 공식 문서에서 밝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보면 6가지 전략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지시 작성하기, 두 번째, 참조 텍스트 제공, 세 번째, 복잡한 작업을 더 간단한 하위 작업으로 나누기, 네 번째,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 주기, 다섯 번째, 외부 도구 사용하기, 여섯 번째, 체계적으로 변경 사항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6가지 방법 중 프롬프트 작성문에 집중하기 위해 1, 2, 3, 4번까지 전략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명확한 지시를 작성하는 전략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델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모델의 출력이 너무 길면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하여 작성하면 GPT는 그에 맞는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GPT의 답변이 너무 간단하고 성의가 없다면 여러분은 GPT에게 전문가 수준의 글을 써달라고 하면 되고, 뉴스 기사에 들어갈 기사 같은 형식의 글을 써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GPT 모델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추측할 요소가 적을수록 여러분이 더 원하는 답변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여기 오픈AI 플랫폼 사이트에서 제공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저표의 첫 번째 행의 예시를 보면 How do I add numbers in Excel? 엑셀에서 숫자를 어떻게 추가하나요? 가 있고, 그 옆에는 엑셀에서 달러 금액 행을 어떻게 더합니까? 모든 합계가 합계라는 이름의 열의 오른쪽에 있는 행의 전체 시트에 대해 자동으로 일을 수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봐도 더 좋은 프롬프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면 중요한 세부 정보나
맥락을 GPT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 한 가지 예시를 더 볼게요. Who's president? 대통령은 누구죠? 라는 질문과 2021년 멕시코 대통령은 누구였으며 선거는 얼마나 자주 실시됩니까? 라는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맞는 챗봇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원한 답변은 멕시코 대통령이고 그 나라의 선거가 얼마나 자주 실시되는지까지였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처럼 자세하게 얘기해야지만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처럼 아무런 세부 정보나 맥락을 제공하지 않으면 모델이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추측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므로 꼭 프롬프트에 세부 정보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그에 더해 세부 요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확한 지시문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 모델에게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청하는, 예를 들자면 모델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의 관점에서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이라도 최대한 쉬운 말로 풀이되겠죠. 또는 모델이 요청 사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이 해시태그 기호를 이용하여 질문, 답변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최종적으로 답변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모델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적의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다면 해당 경로를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경로의 길이, 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시를 제공해서 보다 명확한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결과물의 길이를 제시하여 답변의 길이 등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자세하게 지시할수록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받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을 봅시다. 두 번째 예시는 레퍼런스 제공, 즉 참조 텍스트 제공하기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질의와 관련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모델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모델이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답변을 구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즉, 모델에게 주는 정보의 문체에 따라 답변의 스타일 또는 톤 역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인용문을 사용하여 모델의 답변을 지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먼저 참조 텍스트로 스타일을 정하는 방법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건을 요약하되 학술적이고 중립적인 톤으로 답변을 받기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 참조 텍스트를 기반으로 유사한 스타일로 답변을 작성해 주세요. 중세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동기의 결합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전쟁은 약 200년간 지속되었으며 군사적 원정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파괴와 불화가 초래되기도 했다.
특히 여기서 참조 텍스트는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중세 유럽에서부터 초래되기도 했다까지죠. 이렇게 해서 얻은 답변을 읽어보면 지시했던 대로 문체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문체나 포맷을 제공하여 새로운 내용의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을 아래 문체나 포맷과 유사한 스타일로 답변해 주세요. 혹시 우주의 크기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주 전체에서는 단지 작은 조각일 뿐이에요.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톤과 스타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잡한 업무는 세분화하여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수상적이고 복잡한 업무 지시는 에러를 발생시키거나 답변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분화해서 업무를 주어야 합니다. 즉, 단계별로 GPT에게 물어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고 합시다. 이때 막무가내로 프롬프트 내용에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쓰시기보다는 아래의 방법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대화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것이 목적이니 기획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부터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1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정보를 세부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 다음 3단계에서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새로운 제품 기획을 위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았고, 그중 스마트 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이용하여 목적을 이뤄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실행 계획을 생성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단계에 맞춰서 하니 기존에 단순하게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썼을 때보다 더 자세하고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새롭게 제품을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단계를 나누어 그에 맞는 프롬프트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넣어주시면 추상적인 답보다 좀 더 자세하고 유익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살펴본 방법을 정리해보면 먼저 전체적인 목표, 즉 얻고자 하는 답변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후 질문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각 질문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만듭니다. 이때 비교적 긴 형식의 대화를 취하는 작업의 경우 이전 대화를 요약하거나 분류합니다. 복잡한 작업일수록 여러 번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작업이 원래 목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전에 나눈 대화에 대한 요약과 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분류를 요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요약과 분류 작업, 분류한 작업에 대해 다시 상세히 질문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아무리 복잡한 작업이라도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복잡할수록 여러 번에 걸쳐 물으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GPT가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생각의 사슬을 거치도록 하면 더욱 질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시를 먼저 보시고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제시하고 검증할 시간을 갖도록 하여 GPT가 스스로 생각의 사슬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에게 모델이 먼저 자체적인 답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여 일련의 풀이 및 사고 과정을 거치도록 지시하여 성급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내적 독백과 같은 일련의 질문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모델의 사고 과정을 숨기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서 내적 독백이란 거대 언어 모델이 풀이 과정을 텍스트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아, 아까는 풀이 과정을 적도록 하더니 갑자기 왜 숨기냐고요? 모델이 사고 과정을 드러내면 출력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고 과정을 표시할 경우 사용자 또는 다른 시스템이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패턴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 독백 과정을 통해 모델이 결과를 생성하는 동안 스스로 사고 과정을 조율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사용했던 방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전략 중 4가지의 방법을 알아보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챗GPT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알 것 같지 않나요? 이전까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전략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대표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6가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단어 샷은 예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few shot은 몇 가지 예시를 뜻합니다. 이전에 프롬프트 전략에서 언급했듯이 예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8 더하기 6의 계산 결과를 보고자 할 때 다른 예시를 더 주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개에서 5개의 예시를 입력하게 되며 이 예시를 통해 모델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 없이 작업 명령만 주는 제로샷 양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델을 따로 재학습하지 않아도 특정 패턴을 학습하게 하고 다양한 작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복잡한 과제를 여러 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각 단계에서 모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전체적인 과제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를 중심으로 5일간 여행 일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자료와 같이 여러 번 나누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를 추천받겠습니다. 관광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바로 GPT가 답해 주겠죠? 도쿄타워, 아키하바라 등 여러 답변이 출력될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관광지에 방문할 것이니 1단계 출력을 기반으로 5일간의 여행 일정을 짜도록 요청해 봅시다.
만약 출력된 것에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따로 제외해달라 말해도 되겠죠? 이렇게 이전 프롬프트의 출력 결과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이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 질문은 최종 목표인 여행 일정을 완벽하게 세울 때까지 이어지겠죠? 이게 바로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입니다. 생각 사슬 기법, 줄여서 COT라 불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을 더 작고 논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질의하는 기법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 적힌 해설지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 추론의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중간 추론 과정이 모두 드러나게 되므로 답변의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 아까 본 프롬프트 체이닝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프롬프트 체이닝과 COT 모두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프롬프트 기법으로 분류됩니다. 예시를 이용하여 두 기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학생의 과목 4개의 점수를 알 때 평균 점수를 구한 뒤 평균이 80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을 쓰려면 먼저 각 단계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평균 점수를 구한 뒤 8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왼쪽에 작성된 프롬프트와 출력을 보면 먼저 과목 4개의 평균을 구해주는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결과를 얻은 뒤 첫 번째 프롬프트에서 출력된 82.25점이 80점 이상인지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 물어서 출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COT 기법은 문제를 그대로 작성하여 중간 과정을 모두 보여주라고 추가적으로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을 보면 평균 점수와 함께 합격, 불합격 여부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체이닝과 달리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드러난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정리하자면 프롬프트 체이닝은 작업을 분해하고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쪼갠 뒤 계속해서 꼬리 질문을 이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 프롬프트 체이닝과 달리 COT는 하나의, 즉, 단일 프롬프트 내에서 사고 과정을 기술하며 논리적 사고 과정을 드러내라고 GPT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프롬프트 작성자가 논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COT는 챗 GPT 등 챗봇 모델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를 했고 그 과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고객들의 리뷰를 분석하여 마케팅하는 것처럼 여러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COT는 숫자 계산 과정을 텍스트로 설명하여 답을 도출해야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별로 작업을 나누어서 수행하기에 프롬프트 체이닝은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단계를 설계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체이닝과 다르게 논리를 내세우는 COT의 경우 논리적 사고의 중간 과정을 드러내면서 비교적 신뢰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계별 설명이 틀리면 최종 답변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체이닝과 COT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알겠죠? Self Consistency, 줄여서 SC 방식은 이전에 본 COT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델로 여러 번의 추론을 통해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20명의 학생이 연필 120개를 나누어 가진다면 학생 한 명이 가지게 되는 연필 수를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 각 풀이의 일관성을 확인한 후 답변을 최종적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 예시와 달리 실제 모델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생성형 AI를 몇 번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분들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C 기법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Tree of Thoughts, TOT 기법은 여러 가지 추론 경로를 생성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기법입니다. 이전에 배운 COT 프롬프팅을 확장한 개념으로 모델이 여러 가지 사고의 흐름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 처리에 유리해집니다. 질문을 보면 트리 구조로 표현하여 각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트리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추론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요청받은 대로 각각의 경로를 최단 거리, 최소 시간, 최소 비용이란 세 관점에 따라 분석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6개의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오른쪽 상단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으로 보인다고 답할 수 있으며 더 자세히 자료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최적의 경로의 장단점 및 상황에 따른 또 다른 선택지 역시 함께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하며 이 방법을 통해 다각도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React 기법은 reasoning과 acting을 합친 방법으로 추론과 실행을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서울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기 있는 관광지를 찾기 위해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 내일 간다고 하였으니 날씨를 찾아야겠다고 추론을 합니다. 그럼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날씨 정보를 가져온 후 다시 이 날씨에 맞는 관광지 유형은 어떨지 추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결국 아래와 같이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법은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사용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기술 지원, 교육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AI 도구를 활용한 자동 프롬프트 생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AI 도구를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전망이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성능 평가를 하거나 AI의 윤리적 사용과 편향성 제거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며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를 실제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하거나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는 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동화로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필수인 시대가 되면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나 복잡한 이론 없이 어떻게 질문해야 더 좋은 답을 얻을까? 라는 고민을 통해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능력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을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만의 챗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막상 나만의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파인 튜닝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인 튜닝은 어떤 점이 다르길래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걸까요? 파인 튜닝은 기존에 학습된 AI 모델을 특정 데이터셋으로 추가 학습시켜서 특정한 작업이나 도메인에 적합하도록 모델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달리 직접 모델을 수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파인 튜닝은 모델 일부를 수정해야 하기에 특정 작업에 적합한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직접 모델 내부를 수정해야 하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달리 CPU에 컴퓨터를 돌리기 위한 컴퓨팅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력 문장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모델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인 튜닝과 달리 작업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고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전문적인 작업, 예를 들어 의료 분야, 법률 분야 등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즉 일반적인 응용 작업을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달리 파인 튜닝은 특정 분야에 특화될 수 있기에 더 이상 일반적인 응용 작업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기 힘들게 됩니다. AI 모델을 바꾸지 않고 원하는 출력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다음 시간엔 원하는 출력을 위해 모델 자체를 바꾸는 과정을 배우고 이를 이용하여 나만의 챗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프롬프트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작성하는 입력, 즉 인풋이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의 특성상 부적절하거나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와 달리 엉뚱한 것을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LLM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전략도 배웠습니다. 6가지 전략 중에서 4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죠.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역할, 답변할 예시, 말투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조 텍스트를 제공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더 간단한 하위 작업으로 나누거나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등의 전략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예시를 작성하는 퓨샷, 여러 개의 작은 프롬프트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프롬프트 체이닝, 논리가 사슬처럼 이어지는 COT, 여러 번의 추론을 통해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인 SC, 여러 가지 추론 경로를 생성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기법인 TOT,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동 양식에서 영감을 얻어서 추론과 행동을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리액트 기법도 있었습니다. 그중 프롬프트 체이닝 기법과 COT 기법이 비슷한 방법처럼 보였었죠. 프롬프트 체이닝은 작업을 분해하고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리뷰를 요약하여 분석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등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었습니다. COT 기법은 얼핏 보면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프롬프트 체이닝과 다르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내며 답을 유도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숫자 계산 과정을 텍스트로 설명하며 답을 도출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답을 도출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논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답변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프롬프트 체이닝은 여러 번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여러 번 출력 결과를 받아야 했지만 COT는 한 번의 프롬프트로 여러 단계의 과정에 대한 출력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AI 도구를 활용한 자동 프롬프트 생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추후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루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파인 튜닝이 무엇인지, 그 두 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작업에 유용한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GPT 2주차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챗봇 만들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API를 이용해서 GPT의 답변이 오는 챗봇을 만들어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GPT 2주차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챗봇 만들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엔 API를 이용해서 GPT의 답변이 오는 챗봇을 만들어보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GPT 2주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